자, 안녕하십니까. 이수면의 주식뉴스공장 10월 12일 금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주식시장 여러 가지가 복합됐습니다. 투자 심리도 마찬가지고 역사적인 측면 그리고 그 상황마다 특히 수급적인 측면에서 단기 투자자를 지향하는 상대와 장기 투자자를 상대하는 대상 그리고 금액 자체가 소액이냐 고액이냐에 따라서 각 주체마다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각기 상이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워털루 전쟁에서 대량 수익 부분들 거뒀던 로스차일드 가문 역사적인 측면 부분에서 한번 비교를 좀 해드렸죠. 오늘 왜 그 얘기를 먼저 드리냐면 이번 사건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고 요건 자체가 ING가 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이탈리아 관련된 부분도 아직 ING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 12월 달에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관련된 부분들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시장의 상승을 제한하고 변동성을 크게 만드는 요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재 시장의 투자 심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어떤 트리거 역할 부분들 하는 섹터들이죠. 그 중에 하나의 큰 트리거를 만들었던 게 파월 연준 의장입니다. 어제 관련된 부분하고 오늘 모닝 브리핑에서도 시장의 변곡 포인트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드렸는데 아침에 동시 호가의 대형주 제가 보는 화면 중에 대형주 종목군들 200개 종목군을 보고 있는데 그 중에 대형주 쪽 동시 호가의 24개가 하한가예요. 코스닥은 거의 배 이상이었어요. 이런 케이스가 상당히 좀 드물어요. 그만큼 오늘 아침 기준으로 신용 목요일 기준으로 2,600억 정도 단기 신용 불량 부분에 털렸고 오늘 장중에 또 틀렸겠죠. 아침 시가가 개파락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모닝 브리핑에도 말씀드렸고 어제도 시장에 레버리지 관련 접근 포인트 부분들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13,950원에서 14,500원대 570원대까지 상승 부분이 나왔고 코덱스 레버리지는 12,400원대에서 12,800원대까지 상승 부분들이 좀 나왔어요. 단기 급락에 따라서 하락폭 자체가 V자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 역시 V자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일단 개파락이 나왔던 시점까지 쭉 반등 부분들을 진행할 가능성 자체가 큰데 하락폭이 컸던 것은 코스닥 쪽이 조금 더 하락폭이 좀 컸죠. 그래서 코스닥의 오늘 코덱스 150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시가가 1%대인데 종가가 거의 8%예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하나만으로 7% 이상의 수익이 단기 하루 만에 나왔어요. 이틀 전부터 외국인들이 코스닥 선물, 그 다음에 레버리지 접근 부분들을 슬슬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죠. 외국인들은 시각 자체가 단기적인 시각이 아니라 고액권이다 보니까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틀려요. 그리고 오늘 잠시 후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항상 역사적인 측면, 역사에서 현재 모습을 투영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왜? 그때 투자 심리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어떤 요건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어떻게 변화를 일으켰는지 이걸 계속 체크하려고 보면 물론 사건 자체의 본질을 만들었던 요건 자체는 계속 바뀌어요. 근데 투자 심리라는 부분들은 거의 유사하게 움직인단 말이죠. 자, 오늘 두 번째로 워털루 전쟁 이거 관련된 부분도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워털루 전쟁에 이어서 지금 연준 의장이 파월입니다. 이번 폭락 변동성이 여러가지 트리거의 역할 부분도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혁혁한 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혁혁한 공을 세웠던 파월 연준 의장의 실수 관련된 내용 부분들 얘기를 해보도록 합니다. 금리 인상 올해 지금 3번이 진행이 됐습니다. 물론 내년에 3번 예정이 되어 있고 올해 그 다음에 한 번 정도 있기 때문에 파월 연준 의장의 측면에서는 중립금리 자기가 원하는 목표 수익률 자체 금리 부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이고 하면 워털루 전쟁 때도 보면 로스차일드 가문은 그냥 살짝 매도 부분들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그걸 폭락신으로 보고 대량 매도 부분들을 폭락으로 다 던져버렸죠.
파월 연준 의장의 의미도 아마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중립금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직 내년에 올해 하반기 한 번 정도 남아있고 내년에 3번, 앞으로 최소 4번에서 5번 정도의 금리 인상을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립금리가 멀다라고 코멘트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시장에서 받아들인 것을 그 정도 여유 있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 항상 이래 왔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항상 과거에서도 이랬어요. 연준 의장 전에 파월 연준 의장의 버냉키였고 그 전에 그린스펀, 그 간사의 앨런 있었나마는 그린스펀 같은 경우, 버냉키드 같은 경우에 특히 앨런 그린스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그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사태 통해 가지고 금리 인하를 상당히 공격적으로 진행을 했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그린스펀에 대해서 그린스펀 풋 하락을 막아준다는 증시 실제로 또 옵션 보유자를 보유한다는 풋옵션의 의미 부분들이죠. 그린스펀 풋이라고 해서 이 사람 인정했는데 그 후임인 버냉키, 물론 지나와서 보면 버냉키도 나중에 버냉키 풋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파월 연준 의장 길들이기 와 비슷한 측면 부분들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후임인 버냉키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나중에는 시장에서는 인정을 해줬지만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온갖 실수가 만발했어요. 말 바꾼 부분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며칠 있다가 또 바꾸고 말 바꾼 부분들을 하면서 자기가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에 따라 언급 수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자기가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말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 해석을 가지고 시장에서는 갑론을 박 부분들이 나오고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무료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걸 해석이 되면서 시장이 급락이 나왔어요. 주가가 급락이 나왔고. 그래서 버냉키 나중에는 어떤 얘기 들었냐면 버냉키 콜 푸시 아니라 시장을 하락시키는 버냉키 콜이라는 단어 부분들이 많이 들렸습니다. 잦은 말 바꾼 부분, 말 실수를 많이 했어요. 초창기에.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된다면은 자기는 이제 자주 얘기하지 않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만 얘기를 하고 나중에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 버냉키 풋이라는 그린스펀 풋처럼 시장의 옵션 보호자들 하락을 방어를 해주는 그런 것처럼 나중에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사례예요. 버냉키와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떤 공통점, 초창기의 말실수, 자기들은 말실수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관건 자체가 될 수 있어요. 어제 그 카카오톡 텔레그램에도 트럼프가 지금 연준 맹공격 부분들 하고 있죠. 미쳤다, 미친 행동들이다 라는 표현들까지 쓰면서 트럼프다운 표현입니다만 파월 연준 의장이 소식껏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시장에서 받아들인 게 정상적이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 입지 부분도 버냉키의 초창기 모델과 비슷한 거예요. 잦은 말실수로 인해서 버냉키가 초창기 인플레이션 관련 관점 부분들을 언급할 때마다 시장이 급락 부분이 나오면서 나중에 버냉키가 말을 언급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줄이고 시장 옹호적인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요건 부분들의 정책 부분들을 계속 코멘트를 했던 것처럼 파월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폭락 변동성의 원인이겠죠. 하나의 요건 자체예요. 신용 물량 부분도 그렇게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이번에 여러가지 변동성을 이끌었던 요건 중에 가장 큰 역할 부분들을 한 겁니다. 금리 인상 빨라지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금 금리 인상 속도를 빠르게 한다는 것은 미국이 거의 10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놨던 이 신기류라고 하면 좀 그렇죠. 정상적인 통화정책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쌓아왔던 길을 완벽하게 벗어나는 길이에요. 이제까지 10년의 어떤 내공 부분들을 하루아침에 버리는 길이 될 수 있고, 아직 여러분들이 이게 종종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물론 하루아침에 파월 연준 의장이 저걸 인정을 하고 바뀌진 않아요. 시간적으로 좀 더 필요하겠죠. 아직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초임입니다. 초임, 신입사원이에요. 신입사원.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자기 의지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싶은 패기 부분들이 가질 수 있겠죠. 근데
항상 보면 연륜과 그 다음에 내공, 자기가 하는 분야에서의 노하우는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죠. 어느 정도 계속 풍파와 그 다음에 그 풍파 속에서 자기 스스로의 그 생각과 그 다음에 고민 부분들을 정리를 하면서 각졌던 외부가 둥글둥글해지면서 자기들의 노하우와 내공이 쌓이는 거죠. 파울도 아마 점차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 자체가 높을 겁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겠지만 이번을 통해 가지고 조금 뭡니까, 버냉키, 그 다음에 그린스펀의 뒤를 이을 연준 의장의 어떤 모습 부분들을 만들어갈 가능성 자체가 하나의 커진 거죠. 하나의 포인트가 이제 생긴 것 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책 기반자는 어제도 이런 얘기를 드렸었죠. 정책 기반자는 지수가 급락이 나온던가 아니면 환율이 이상한 변동성이 나오든가 성장률이 이상하게 나오든가, 시장에서 아우성을 치더라도 자기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거기에 임계점 부분들을 넘어설 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제 그제 지수의 급락 부분들이 나왔을 때 트럼프와 시진핑이 서서히 움직인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밑에 고위급 부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리고 이제 중간선거 이후에 중국과 미국 단기적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만 어제 그런 얘기를 드렸죠. 작년에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부분들 본다고 하면 내일이라도 전쟁이 날 것 같은 분위기였죠. 지금 지난주까지도 보면 중국과 미국이 약간 그런 케이스였어요. 다 보면 비슷비슷하게 움직이게 하는데 상황이 바뀌죠. 상황이 바뀌면 우리는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역발상으로 접근 포인트 부분들을 우리가 접근을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계속 이번 주 내내 얘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환율 보고서 중국은 관찰 대상국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발표 부분이 나오겠습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다음 주, 늦어도 다음 주 초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이번 주말에 다음 주 초반까지는 이탈리아는 조금 불협화한 부분들을 만들 것 같아요. 불협화한 부분들이 왜? 정권 성격 자체가 포퓰리즘, 오송운동 자체가 이 포퓰리즘 정당이기 때문에 2.4%라는 비율 자체, 전 정권이 0.8%인데 2.4%를 지금 주장을 좀 하고 있죠. 바로 꺾이지는 않겠지만 서로 갑론을박하면서 어느 정도 2% 초반이나 2% 미만 정도로 조정을 시도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 전까지는 서로 계속 갑론을박 부분들을 하겠죠. 시장에서는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이 코멘트 하나로 투자 심리가 많이 약해져 있는, 개인들 투자 심리 부분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약해져 있는 상태이지만 중장기 자금은 이걸 역으로 공격할 준비 부분들을 하면서 여기에 완급 부분들은 이탈리아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 사항을 통해서 변수 부분들의 확장 부분들을 진행할 가능성 자체가 높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폭락 변동성의 원인 중에 가장 큰 축을 했던 버냉키도 그런 실수 부분들을 초창기에 시작했고 파월 연준 의장도 비슷한 실수 부분들 합니다. 아직은 파월 연준 의장이 콜이죠. 버냉키 푸처럼 시장의 하락 부분들을 방어할 만한 소방수 역할 부분들 할 것인가. 이제 신입사원이 1년차가 안 되다 보니까 아직 그 경력이 미진합니다. 하지만 경력을 좀 쌓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파월 연준 의장도 파월 풋의 가능성 부분들을 열어두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중국의 환율 보고서 일단 관찰 대상국 유지 부분하고 11월달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가능성 부분들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는, 그러면 하락에 만들었던 여러가지 요건 부분들이 긍정적인 변수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 그리고 어제 말씀을 드렸던 레버리지 접근 부분들의 유지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10월 12일 이슈면의 주식 뉴스 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